안녕하세요. 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커먼TV의 윤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GTX 2080이 아닌 RTX 2080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하루빨리 성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어차피 엠버거가 해제돼서 유튜버라든지 많은 사이트 등에서 성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총 두 편에 나눠서 오늘은 외관이나 이거에 대한 크게 바뀐 점들이나 특장점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하고요. 곧 빠른 시일 내에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같은 RTX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게임들의 벤치마크나 성능 비교 등을 통해서 또 성능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TX 2080이 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바뀐 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네이밍이겠죠. RTX GTX 시리즈에서 RTX 시리즈로 네이밍이 바뀐 게 가장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RTX 시리즈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크게 바뀐 점 중 하나가 바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리얼타임, 실시간 리얼타임이라는 거에 앞글자를 따와서 RTX가 됐다, 또는 RT코어의 앞자를 따와서 RTX가 됐다 등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GTX가 아닌 RTX 시리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RTX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바뀐 점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튜링 아키텍처, 이제 공정이 바뀐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TAA, 세 번째는 DDR6의 적용, 네 번째는 NVLink, 그리고 바로 다섯 번째가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튜링 아키텍처인데요. RTX 시리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튜링 아키텍처는 뭐냐? 자, 지난번 아키텍처였던 16나노 핀팩 공정의 파스칼 아키텍처 대비해서 좀 더 공정이 미세화된 12나노 핀팩 공정으로 항상 그래왔듯이 공정이 미세화됐고요. 공정이 미세화됐으니 당연히 효율이 높아졌겠죠. 당연한 거고요. 일단 파스칼 아키텍처 대비 한 50% 정도 높아진 이제 쿠다 프로세서를 지니게 되었다. 게임이나 딥러닝 환경에서 여러가지 특장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점이 바뀌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엔 좀 어렵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성능 대비 효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DLSS, 딥러닝 슈퍼 샘플링인데요. 일단 이전 아키텍처들의, 이전 시리즈들의 안티에어리싱 과정이 TXAA라고 불렸던 TAA 였다면 이제는 DLSS라고 하는 기술을 선보인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안티 에얼리어싱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픽셀이 이렇게 계단처럼 보이는 현상을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이쪽을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DLSS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GTX 1080 Ti 때의 그 후보자원 기술이었던 TAA 대비 약 2배 정도의 성능, 그리고 훨씬 더 개선된 화질을 갖고 있는 후보전 기술이라고 보시면 쉽겠고요. 배틀그라운드,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 다크사이더스나 그 헬블레이드 같은 게임들이 이 DLSS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DLSS를 지원하는 게임들을 GTX 1080 Ti와 이 RTX 2080으로 동시에 플레이한다면 당연히 RTX 2080에서 훨씬 더 좋은 화질과 훨씬 더 매끄러운 프레임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로는 GDDR6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세대 때 그래픽카드에서 적용되었던 GDDR5X 대비 한 20% 정도 전력 효율도 상승을 했고요. 전송 속도 역시 지난 세대 때 11GBps 정도였던 전송 속도가 역시 약 20% 정도 향상돼서 현재는 14GBps 정도로 높아졌다는 점 역시 RTX 시리즈의 특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NVLink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전전 세대였던 SLI 브릿지, 그리고 이 다음 세대였던 SLI HB 브릿지 대비 월등한 전송 속도를 지녔다는 것이 장점인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SLI 브릿지나 SLI HB 브릿지가
뭐 비싼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멀티 GPU를 장착했을 때 뭐 제대로 된 또는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실망했던 분이시라면 이번에는 최대 100GB/s의 양방향 전송 속도를 지닌 브릿지이기 때문에 멀티 GPU를 큰맘 먹고 구성하셔도 크게 후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격이 웬만한 중간 사양 그래픽 카드 정도로 예상되는 건 함정이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바로 실시간 광원 추적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빛을 바라보거나 빛에 반사되거나 빛이 투과하거나 빛 때문에 어두워지거나 뭐 물에 빛이 비치거나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가상현실 속에서 또는 화면 속에서, 자, 더 쉽게 말해서 광원 효과를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생동감 있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레이트레이싱이라는 기술이 너무 많은 리소스를 요했기 때문에 뭐 영상을 만든다거나 뭐 짧은 오브젝트는 사용을 할 수가 있었지만 실시간으로 운용이 되는 게임에는 적용을 하기에는 버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RTX 시리즈에 탑재된 튜링 GPU의 RT 코어는 이 전 세대의 GTX 1080 Ti가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의 8배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게임에 접목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게임에서도 실시간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RTX 2080을 한번 개봉해 볼까 하는데요. 자, 뭐 박스 디자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전 시리즈에서 뭐 크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아까도 영상에서 보시던 이런 지포스 그대로의 박스입니다. 자, 박스를 개봉해 볼 텐데요. 일단 바깥의 박스를 개봉을 하면 이렇게 이너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 스티로폴이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MSI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고요. 파우치를 개봉해 보면 안에는 컵홀더, 때문에 안 보이시죠? MSI의 컵홀더로 보여지고요. 잘라서 쓰는 두 개의 컵홀더가 들어있고요. 드라이버 디스크, 뭐 매뉴얼, 뭐 이건 지지대, 그래픽카드 가이드 매뉴얼, 이렇게 가이드 매뉴얼, 그리고 여기 좀 재밌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각종 기능들을 만화로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용룡이들이 만화로 설명해 놓은 것 같은 매뉴얼,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에 작은 부분을 보시면 그거는 8핀 보조전원 젠더고요. 그래픽카드 흰방지 지지대가 들어있는데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트루게이밍이라고 써있고 재질은 이렇게 스틸로 재있고 굉장히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래픽카드가 길고 크다 보니까 그래픽카드가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지지대가 되고,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그래픽카드 본체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무겁고요. 굉장히 묵직한 그러한 모습의 그래픽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3개의 프로저 펜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일단 한번 쓱 둘러볼게요. 두께 역시 상당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히트싱크 부분, 이 두께 보이세요? 네, 이 두께가 지금 가이드가 2칸임에도 불구하고 2칸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3칸까지는 안 될 것 같고 2칸 반 정도 크기에 굉장히 큰 두께입니다. 히트싱크도 굉장히 크고요.
네, 쿨링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모습이죠. 자, 후면을 보더라도 자, 백플레이트 역시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네, MSI 용 로고 이렇게 투톤으로 다르게 디테일이 살아있고요. 자, 단자 부분을 보시면 자, 이쪽에는 DP 그리고 HDMI, 여기도 DP, 여기도 DP, 그리고 맨 이 끝쪽에는 특이하게 USB Type-C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네, 3개의 DP 단자, 하나의 HDMI와 하나의 USB Type-C 단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RTX 2080에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 MSI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불빛 색깔을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측면에 보셔도 이 MSI 용 로고부터 이 상단 부분, 그다음에 이 쿨러 옆 부분까지 전부 다 네, LED가 RGB 타입의 LED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이한 점은 사실은 일반적인 그래픽 장착 시에 안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부분, 네, 이 부분까지 LED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사실 옛날 그래픽카들은 이 부분에 잘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뭐 튜닝이나 아니면 라이저 카드를 통해서 장착을 했을 시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LED가 들어오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다양해서 아마도 뭐 튜닝을 좋아하시거나 개성대로 좀 PC를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멋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능은 이미 이제 공개된 벤치마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벤치마크들을 토대로 보자면 뭐 GTX 1080 Ti와 비슷하거나 GTX 1080 Ti를 조금 밑도는 정도의 성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른 게 RTX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임들이나 추후 출시된 게임들로 인게임 테스트를 해본다면 분명 GTX 1080 Ti를 훨씬 웃도는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은 무조건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점수만으로 뭐 가성비가 안 좋다거나 뭐 성능 향상이 미미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외관상이나 뭐 발표된 성능만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이 녀석을 통해서 뭐 RTX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임인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라든지 뭐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성능을 알아볼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촬영을 마치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MSI의 RTX 2080 게이밍 엑스티리오에 대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스펙은요, 저희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으니까요, 거길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품에 대한 구입 문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셔도 역시나 저희 커먼의 연락처를 영상의 맨 마지막에 적어 놓았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먼TV 윤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